12월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베란다의 식물들도 색을 변화시키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씩 노랗게 변하고 있는 잎사귀들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화과가 이렇게 녹색 잎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잎의 양분을 줄기로 옮겨가면서 12월을 보내고 있고요. 딸기도 제법 선명한 노란색입니다. 가장 먼저 자랐던 잎이 하얘지고 있고 털달개비는 붉은 빛이 더해지면서 갈색, 보라색으로 잎을 떨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지구역초는 살짝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지상부의 잎을 모두 말리고 겨울 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법 멋있죠? 그리고 가든 에버스케이프는 지금은 장미 열매를 키워보려고 꽃 질 때쯤에 잘라주는 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해의 마지막일 꽃의 개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에는 이렇게 노랑에서 갈색으로 하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파종해서 키우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도 어제까지만 해도 노랑빛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갈색 잎으로 변화했네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모사는 씨앗을 연그러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제법 분명해졌죠? 이렇게 연글고 있습니다. 이제 베란다 온도는 5도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조만간 바람이 잘 새어 들어오는 이쪽에 방풍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이고요. 상수리 나무가 며칠 새 색이 황토색, 갈색으로 색이 많이 변했죠. 바깥의 나무들이 낙엽 지는 것보다 한 템포 천천히 잎을 말리면서 하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 주고 있는 와중에도 잎이 조금 부딪혔을 때도 금방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곧 모든 잎을 떨굴 것 같아서 화면에 담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야외 식물 탐방으로 세종수목원을 가거든요. 요즘 이제 식물들 움직임이 조금 적어지기도 하고 올해는 튤립 구근도 수경으로 키우질 않아가지고 뭔가 보여드릴 게 적은가 싶기도 해서 식물 탐방을 갑니다. 뭔가 가는 날이 업로드 하는 날짜랑 비슷해가지고 식물 일상 영상을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분량을 지키려고. 그래서 아마 식물들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재밌는 모습 많이 담아서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영상이 올라갔겠네요. 재밌게 보셨기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수목원 다녀오고 나서 편집도 열심히 하고 며칠을 쉬다가 오늘 눈이 와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드디어 비가 아니라 눈이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서 걱정이 되는 겨울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비가 오는 어제까지만 해도
13도, 12도 이 정도였는데 오늘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바람이 들어올까 봐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요. 이제 해가 뜨네요. 그래서 화분에 물이 고여서 얼지 않도록, 물이 잘 마르도록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온도는 많이 낮긴 한데 그래도 화분에 습기가 차서 어는 것보다는 저는 이 방법을 택하려고요.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오늘같이 갑자기 추울 때는 문을 닫고 하루를 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또롱 7월 17일에 파종했던 루나리아가 이렇게 이제 본잎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씨앗 껍질을 탈피하고 있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친구가 이 모종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해서 이 녀석은 며칠 후에 친구에게 가고 저에겐 이 녀석이랑 하고 있는, 이 녀석은 9월에 파종을 해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이 루나리아 모종 2개를 봄까지 키워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레잡이제비꽃 아그나타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번에 저는 꽃이 질 줄 알았는데 2번째 꽃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화 소식 주인공은 바로 보라싸리입니다. 이 보라싸리가 작년에는 달팽이 피해로 쉬어가느라 개화를 거의 한 송이 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져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퇴비도 미리 주고 흙갈이도 해주고 이랬더니 역대급 많은 꽃대를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틈틈이 꽃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씨앗부터 발화시켜서 애정이 많은 이 상수리 나무도 이제 잎이 바싹 말랐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 무화과는 이렇게 모든 잎을 떨구었어요. 이 안개나무가 노랑을 넘어서 약간 오렌지 색으로까지 단풍이 들었고, 그리고 콩깍지가 너무 귀여웠던 미모사는 이렇게 잎이 모두 떨어졌고 씨앗을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보다 제법 많은 씨앗들이 보여서 뿌듯하네요. 지금 한 1시간도 안 지났는데요. 지금은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계속 문을 열어뒀다가는 5도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서 물주기 하면서 실시간으로 손발이 어는 걸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고서 몬스테라 화분에 겨울에 식물 구매했을 때 왔던 솜 단열재도 둘러주고 저희 베란다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새는 이 가운데랑 이 아래쪽 부분에 비닐을 한 겹 포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너무 추운 위치일 것 같아서 아래 저 스티로폼 판 위로 옮겼어요.
씩씩하게 화분 말리기 위해서 문 연다고 하고 금방 추위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식물들이 얼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특히나 화분은 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온도를 민감하게 살펴보는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져서 가든 에버스케이프 마지막 꽃대가 꽃을 피워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베란다 온도는 4.3도이고요. 지금 저는 해가 그래도 떠있는 틈을 타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어제 밤에는 한 3.2도?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문을 닫아놓은 낮에는 한 5도 정도에 머물다가 지금은 문 열어놓고 나서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1도 정도가 내려가서 4.3도, 4.4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들 흙이 이렇게 비닐로 들어오는 바람을 대략적으로 막아뒀음에도 아예 문틈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막지 못해서 창문이 열려있는 곳 근처에 있는 식물들은 흙이 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얼어있는 흙이랑 풀어진 흙 위치별로 보여드리고 또 흙에 얼음이 낀 것도 발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르베키나 올리브이고요. 움직임이 별로 없죠. 흙이 얼었습니다. 네, 아르베키나 올리브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베란다에서 이 장소에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요. 스노우트리도 지금 흙이 물이 말라 보이는 화분인데도 흙이 얼었거든요. 근데 한 칸만 뒤로 와서 봐도 이렇게 수분기가 가득한 흙이어도 흙이 안 얼었습니다. 신기하죠? 창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온도 변화도 크구나 느꼈어요. 이 튤립 화분은 사실 여기 35엽초가 있던 칸에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흙이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안쪽에 둔 것만으로도 흙이 녹았습니다. 얼어붙었다가 녹는 흙들 때문에 흙의 습기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리아, 여기에 놓여져 있던 루나리아 새싹인데요. 여기서 제가 얼음이 끼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죠? 흙 자체도 얼어있는데 송이가 끼어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얘도 묘주기하고 이 무화과 화분 위에 아래 무언가 깔고서 올려놔야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식물들이 자리 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보라쌀이랑 백야국이랑 공주팜나무 외에 이렇게 필로덴드론 호프랑 석화에까지 5개의 식물들을 이렇게 물주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 3개의 식물을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요맘때가 보여드릴 게 좀 적은 시기이기도 한데 왠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다 보니까 식물들한테도 무언가 해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 요즘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바깥 가로수들 이렇게
옷 입혀주듯이 올해 처음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는 식물들이랑 추위에 조금 약한 식물들 위주로 뜨개 옷을 입혀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겉뜨기로만 네모난 면을 만들고서 이렇게 나중에 풀기 쉽게 눈에 띄는 실로 묶는 걸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제가 며칠 후에 다 식물들한테 옷 입히고 나서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여울 것 같죠? 짜란! 이렇게 몬스테라를 제외하고 올해 처음 겨울을 나고 있는 무화과랑 부겐빌레아 그리고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랑 월동 온도가 비교적 높은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까지 맞춤 제작한 겨울 뜨개 옷을 모두 입혀주었고요. 여러 차례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몬스테라도 거실 가까운 쪽으로 옮겨놨는데도 이렇게 잎이 얼어있는 걸 발견해서 지금 부랴부랴 가장 큰 사이즈의 네모난 가터뜨기 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형태의 목도리를 해보니까 가터뜨기로 된 것이 가장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옷도 가터뜨기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가터뜨기는 사실 겉뜨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단을 뜨고서 다음 단도 계속 겉뜨기로 원하는 높이만큼 떠주시고 이 정도 두께면은 키 큰 가로수에 옷 입혀두신 지푸라기들이랑 비슷한 비율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높이로 하고서 막아주겠습니다. 겉뜨기를 하나, 두 번 한 다음에 처음에 떴던 코를 나중에 떴던 코 위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코 더 뜨고 그 전에 코를 앞에 코 위로 덮어주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오늘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식물들한테 선물하는 날짜도 딱 맞는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영상 편지를 드리듯이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잘 올렸을지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겠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처럼 눈이 와가지고 더 바깥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옷 얼른 입히고 밖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은 나무 가위로, 이거는 땅이 발톱 가위인데 이것도 은근히 엄청 강력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 실을 자르고 당겨서 이 실들을 이렇게 묶을 때 쓰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의 포부로는
나중에 재사용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풀 놓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실을 쓰고 싶어서 이 실은 안으로 숨겨두고, 안으로 숨겨둘 때는 코바늘을 사실 이용하면 더 쉬운데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감은 다음에 이 실을 꽉 잡아당긴 채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빠지지 않아요. 색이 도드라지는 붉은색 실을 써서 조금 크게 뜬다고 떴는데도 꼭 맞네요. 저는 꼬리실을 숨겨둘 거기 때문에 조금 짧게 두고요. 늘어나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이 정해진 건 없어서 사다리 타기처럼 실을 옮겨가면 깔끔하고, 지금 방법처럼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단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돗바늘 작업도 금방 끝나요. 이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매듭을 묶기도 했는데 뭔가 물주기 할 때 오염되기도 쉬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식물들 옷은 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줬어요. 가까이서 볼까요? 부겐빌리아의 옷입니다. 너무 귀엽죠? 가지치기 하면서 얻은 무화과 삽수. 필레아 페페로미오이 데스. 좀 더 말괄량이 같죠? 가든 에버스케이프는 줄기가 3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3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럼 저는 볼이랑 눈이 온 바깥 산책하면서 겨울 풍경 보여드리고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올해의 마지막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안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고, 저희는 내년 24년도 1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